자, 리포트에서 보신 쟁점들 전문가들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동안 윤 대통령이 불법 구금 상태에 있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죠. 직접 들어보시죠. 구속기간이 도과됐다. 여전히 이 입장이신 건가요? 네, 구속 취소 청구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법리적인 부분에서나 법 해석상으로 지금의 구금 상태는 불법 구금 상태다. 구속 사유는 소멸됐다는 것이 설명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검찰 측의 어떤 주장이나 견해는 기존에 이렇게 처리돼 왔다는 것을 강조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봤습니다. 재판장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배경부터 짚어보면 재판부는 날이 아니라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해야 된다. 이 점을 배경으로 들었어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종래 계산 방식하고 다른 해석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종래에는 구속 기간을 산정할 때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일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해왔는데 갑자기 이번에 실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 한 9시간 정도의 차이가 발생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 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구속 만료되는 상황에 처리하게 되었다. 이런 지금 법원의 해석이거든요. 네. 그런데 좀 약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속 그동안에 구속 적부심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체포 적부심 같은 경우에 처음 이제 대통령께서 사용을 하셨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형사소송법 제214조에 따르면 포함이 되게 되어 있고, 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66조에 보면 구속 기간은 시간이 아니라 날로서 산정하게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새롭게 산정 방식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재판부가 새롭게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이 즉시 항고를 통해서 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지금 야당에서는 초보적인 산수 문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재판부 설명 자료를 보면 공수처의 수사권 절차에 대한 언급도 있거든요. 네. 공수처법의 부실 설계가 발목을 잡았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초보적인 산수 문제라고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검찰이 그때 한다고 했을 때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수 계산은 민주당이 못한 건지 아니면 공수처나 검찰이 못한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본질적인 거는 가장 중요한 게 구속이란 거는 인권에 반하는 처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애매하게 뭔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 그게 이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오후 한 7시, 8시에 했는데 하루 건너서 다다음 날 새벽 1시에 했다고 했을 때 절대적인 시간은 30시간이 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흘을 더 구속을 시킨다. 그게 납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까지의 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현실에 맞게 뜯어 고치는 게, 그게 현실을 반영하는 게 법원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고요. 구속 취소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구속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본질적인 어떤 질문을 한 거고, 무엇보다도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공수처가 내란죄의 수사 권한이 있느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실질적으로 영장 쇼핑을 하고, 그 과정에 공수처는 또 거짓말도 하고, 심지어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딱풀 공문까지 만들어서 위법에 위법을 더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과연 이렇게 불법이 쌓여 있는 이런 허공 위에 집을 짓는 이런 형국에 대해서 그냥 문제를 제기했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고 봅니다. 지금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 인용을 했지만 바로 석방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는지 마는지 요거에 따라서 결정이 됐는데,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검찰이 7일 안에 항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시 항고를. 그런데 저희 취재 기자를 비롯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게
대검 수뇌부에서는 즉시 석방을 해라 이런 지침을 하달했다고 하는데 수사팀 내부에서 인정하지 못하는 기류가 있다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검찰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사실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얘기한 부분이 인용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렇다면 그 플랜 B에 대해서 왜 생각을 안 하는지 가능성의 영역에 대해서 본인들은 적다고 하더라도 가능성이 있는 거고 저희는 충분히 있다고 본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책임하고 무엇보다도 법원의 취지는 빨리 구속해서 이제 석방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좌고우면하면서 민주당의 눈치를 보면서 7일까지 꽉 채운 다음에 그때 만약에 즉시 항고를 한다면 또 법원에서 다투겠죠. 그리고 재항고도 할 겁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다투겠죠. 그렇다면 취지가 무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냐면 구속 집행 정지 관련해 가지고 즉시 항고를 했을 때 네. 이게 위헌이란 게 나왔습니다. 근데 구속 집행 정지라 하면 뭐냐면 가족이 아프거나 본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은 맞지만 잠시 풀려나는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이것도 문제라고 해서 검찰이 반대했는데 그게 문제가 없고 위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의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해서 우리가 이긴 거는 구속 자체가 문제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잠시 구속이 맞다 손치더라도 잠시 나오는 것도 문제 삼는 거는 위헌이라고 하는데 네, 위헌이라고. 이거에 대해서 즉시 항고하는 거 이거는 더 큰 위헌이라고 저희는 볼 수밖에 예. 없어요. 네. 그런데 법원도 딱히 언제까지 풀어주라 이런 언급은 없었잖아요. 즉시 항고는 일주일 안으로만 제기하면 되는 만큼 뭐 일주일간 숙고가 길어질 가능성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뭐 그렇게까지 길어질 일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즉시 항고 절차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7일 이내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 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 규정을 가지고 지금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 그 공수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신병을 인수받아서 이 그 검찰의 특수본이 기소를 했다라는 뜻은 기소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기소에 대한 정당성이 있다라는 것을 검찰 스스로가 인정했기 때문에 네. 그 기소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어떤 날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이 있다면 또 검찰과 다른 해석의 판단이 있다면 당연히 검찰 입장에서는 즉시 항고를 통해서 상급법원에서의 어떤 판단까지 구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김기영 대변인께서 말씀 주셨던 그 2012년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네. 이것은 지금 이 즉시 항고에 대한 부분이지만 그 규정이 달랐던 거예요. 지금 구속 취소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검찰이 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즉시 항고가 위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이것도 위헌이 나올 것이 자명하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결론을 내고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일단 그런지 아닌지는 심사를 받아봐야 되는 것이고 현행 네. 규정이 명확하게 있다면 현행 규정을 따르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결국 윤 대통령 측에서는 구속 취소 청구를 했고 중앙지법에서는 인용을 했습니다. 결국 이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영 고검장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 검찰을 향한 여야 입장도 상반이 돼요. 국민의힘에서는 즉시 항고는 검찰의 사명을 포기하는 거라며 즉시 항고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데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이거는 뭐 대통령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모든 피의자한테 적용되는 문제인데 검찰이 그동안의 관행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 문제를 갖고 즉시 항고를 한다 그런다면은 인권 옹호기관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네, 패널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즉시 항소를 놓고 여야의 공방도 상당한 상황이고 대통령실과 정치권 파장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긴급 수석 비서관 회의를 소집했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대응책을 좀 마련하고 있을까요, 대통령실에서?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이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에서는 사실 어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보고를 하기 힘든 거 아닙니까? 어려웠죠.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됐는데 이런 국정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게 과연 맞느냐 그런 지적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 네.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대통령이 파면이 된 게 아니고요. 잠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네. 그래서 헌법재판 과정을 통해서 탄핵이 기각된다면 언제든지 직무에 복귀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의 국정이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지금 현안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과의 우리 한미 간의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관계 그죠. 그런 일련의 상황들을 다 리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를 받는 것들 이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보고를 받는다고 해서 그 다음에 곧바로 어떤 지시를 하는 것 그건 아니라는 점을 네. 분명히 말씀드리기 때문에 네. 결국은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이 커진 만큼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하나하나 준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은 정치권에도 큰 후폭풍을 낳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오늘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직권남용, 불법 강도, 대통령을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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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항고해봐야 결론은 기각입니다. 기어이 검찰은 공수처의 하청기관이 되겠습니까? 거대 야당 눈치 보느라고 알아서 눕는 검찰 치욕의 역사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검찰이 위헌 우려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윤석열을 석방해 주려는 핑계일 뿐입니다.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 우두머리에 충성하는 행위입니다.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즉각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네, 여야 모두 대검을 방문했는데 이유는 다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검찰이 공수처의 하청기관이 되지 말라. 민주당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겨냥했어요. 책임을 묻겠다 이건데 검찰총장에게 어떤 책임을 어떻게 묻겠다는 겁니까? 글쎄요. 아직 당에서 뭐 어떤 책임의 방법론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다만 지금 그 검찰의 수사팀에서 기소 의견으로 기소를 했고 그 기소에 대해서 정당성이 있다라고 여전히 검찰이 판단한다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좌고우면할 필요 없이 즉시 항고를 하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 석방을 지휘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일반 국민들께서도 아마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 법리적인 부분들까지 명확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다든지 해서 그렇죠. 그런 시간들을 중간에 낭비함으로써 사실상 이 어떤 지연의 이 빌미를 제공한 거 아니냐 네. 이런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좀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짧게 드리면. 네. 지금 이 법원에 의해서 구속이 취소되었다라는 사유가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탄핵 심리의 기각을 네.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그죠, 때문에 별개입니다. 완전히 별개의 사안인데 마치 이 구속 취소의 결정이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 것처럼 말씀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을 하면 검찰이 윤 대통령한테 충성을 하는 거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검찰이 민주당에 충성을 다하고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12월 3일 날 계엄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탄핵이 됐죠. 그 가운데 12월과 1월까지 대한민국을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분위기는 뭐였습니까? 곧바로 내란이라고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소위 말해서 먹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수많은 수사 하지만 법정에서 했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홍장원 1차장 메모 아무 의미가 없고요. 본인이 말했던 거 다 거짓말로 들통났습니다. 심지어 곽정근 전 사령관 민주당에서 소위 말해서 압박하고 협박했다는 그런 정황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거 관련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바라볼까요? 그러면 검찰은 그렇습니다. 원칙대로 저번에 불구속 예를 들어서 구속 연장이 연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그렇다면 그때
구속시키지 말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재판을 넘기거나 아니면 석방을 시킨 데서 본인들이 보안 수사를 통해서 기소를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본인들이 그거를 하지 않은 어떤 행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은 검찰이 구속 기소했다고 해서 굉장히 환영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거 관련해 가지고 검찰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 그러면 본인들의 말에 잘 따르면 좋고 따르지 않으면 다 비판하고 충성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이런 상황에 검찰이 실수했다고 해도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들어보시죠. 검찰이 그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군사 쿠데타를 해서 헌정짓을 파기했다는 그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구속기간 계산을 검찰이 잘못한 것 외에 다른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탄핵 심판이나 형사 재판에 미칠 파장도 주목이 됩니다. 여야의 전망은 어떤지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죠. 헌재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고 내란 극복이 지금 현재 우리의 가장 중대한 과제입니다. 우리 위대한 국민과 함께 반드시 빛의 혁명을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서 법원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러한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10분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법원의 입장이 탄핵 심판 과정에도 반영이 될 거다.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헌재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재 심판이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그거를 수사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 헌재법 32조에 의하면 재판 또는 소추 그리고 또 수사기관에서의 어떤 수사 내용에 대해서 그거를 요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위반하면서까지 수사기관의 자료를 가져왔어요. 증거로서 채택을 했습니다. 그게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증거로서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기일을 더 연장을 시켜서 공판, 법정에서 그 당사자의 진술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홍장원 1차장만 2번 불렀더니 사실관계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알던 것과 너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곽정근 저 사령관도 붙여야 된다. 다시 불러야 된다. 그래서 기일을 다시 재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과정 없이 헌재는 무슨 근거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죠. 공수처는 별개 수사한 게 없기 때문에 대통령 파면과는 큰 근거가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내란죄라고 한다면 내란죄는 뭐냐면 집단 범죄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 사람들은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보면 그게 검찰에서 한 게 있고 경찰에서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 또한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허공에 의해서 그게 잘못 지어진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절차적 하자가 있는 이 어떤 수사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헌재가 이거를 아예 보지 않고 본인들이 모든 사람을 법정에 불러서 그걸 확인하고 했다면 전 상관없겠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걸 국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더 길어지고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대변인 반론 있으실 것 같은데. 당연히 저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있는 탄핵 심판은 헌법에 관련된 부분, 특히 이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었느냐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된 이 부분은 형사 재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그 우두머리 혐의 이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고 이 지금 뭐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이 수사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법하게 갖다 썼다고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 헌법재판소에서 수사 기록을 공수처의 수사 기록을 전혀 가져온 게 없습니다. 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가져온 기록들은 예를 들면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좀 전에 말씀 주셨던 홍장원, 곽종근, 다른 뭐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뭐 여러 사령관들에 대한 기록들은 다 검찰이 수사하고 조사한 내용들을 지금 그 기록을 가지고 와서 참고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 공수처의 수사 기록은 여기에 참여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계속해서 홍장원 씨나 아니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나 아니면은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의 대한 이 진술에 대한 문제를 삼으시는데 이 두 분의 진술이 바뀐 내용이 근본적으로 바뀐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지금 뭐 특히 곽종근 사령관에 대해서 이 회유의 정황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 회유의 정황이라는 게 고등학교 동기가 회유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민주당이 이 회유를 했기 때문에 이 진술에 오염이 생겼다?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 그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다루고 있는 또 지금 심리를 하고 있는 이 변론 기일에 나왔던 사람들 외에 헌법재판소는 지금 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와 관련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소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까지 조사된 내용들까지 다 같이 참고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일부 사람들의 몇 마디가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삼는다고 한다면 그 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의 진술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헌법재판관들의 평의를 통해서 논의하면 결론은 나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짧게 반론 주시죠. 네, 저희가 홍장원 1차장하고 곽종근 전 사령관의 어떤 얘기를 저희 무게를 두는 게 뭐냐면요. 그때부터 이른바 내란 프레임이 작동이 된 거죠. 그러니까 메모라는 게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본인은 원본도 없는 거고 본인이 그걸 작성했던 경위가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거짓말을 명백히 했고요. 곽종근 전 사령관도 본인이 대통령한테 직접 들은 워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뭐 공포탄을 쏴라, 테이저건을 사용하라, 단수해라, 그다음에 도끼를 사용해라 이런 그다음에 150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한마디도 안 했고 심지어 본인이 했던 말이라고 해서 12월 6일 이후에 이른바 내란 프레임이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을 광풍을 불게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이건 민주당이 스모킹 건이라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 어마어마한 것들을 했는데 그게 판판이 깨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란의 어떤 프레임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한 말씀만 드릴게요. 헌법재판소는 어떤 내란의 프레임을 심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12.3 비상계엄이 본질적으로 중대한 헌법의 위반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을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자꾸 뭐 12월 6일 이후에 내란 프레임이 생겼다라고 말씀 주시는데 그런 내란 프레임을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언론 속보를 통해서 지금 뭐 대검찰청이 법원의 구속 취소 판결에 즉시 항고를 포기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검찰청은 그 어제 발표 때부터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시를 했다라고 했고 이게 실제로 검찰의 석방 지휘로 이어져야 윤 대통령이 절차를 거쳐서 석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검찰의 석방 지휘가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그 내용을 토대로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재판부 설명 자료 중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이 논점은 두 개였습니다. 이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라는 거였는데 따지고 보면 법원이 지금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기소 과정에 문제점을 지적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향후 공수처의 어떤 존폐 논의 이런 거에도 좀 가속화가 될 수 있을까요? 구속을 취소한 재판부가 대통령의 그 형사재판의 1심 재판부로서는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볼 때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공소가 유지될지 그다음에 뒤에 있는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그게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심지어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재심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게 재심까지 갈 문제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증거 중에 한두 개가 문제가 아니라 이 수사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거는
국민들이 그리고 많은 언론들이 국민의힘에서 끊임없이 제기했던 겁니다. 근데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큰 문제라고 보고 있고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민주당이 대통령의 탄핵과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는 데 있어서 공수처의 어떤 수사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런 판결에 대해서 큰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저렇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구속을 즉각 항소해라, 항고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 8개 사건에 12개 혐의에 5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구속이 취소된 상태에서 지금 다시 어떻게 보면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배지도 달고요. 대표도 되고 다 하고 있어요. 근데 대통령은 무조건 구속을 시켜야 된다는 그 논리가 과연 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여당에서는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관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공수처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고 해서 이게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한 게 아니다라는 건데 지금의 혼선이 공수처 입지에는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지요? 향후에 지금 이번 과정을 통해서 보면서 이 입법 불비된 부분들이 있어요. 미처 법이 예상하지 못한 그런 전개들이 이루어지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정비해야 할 필요성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 구속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의 재판부의 설명 자료만 놓고 보더라도 여기 어디에도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부가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했다거나 아니면 수사 권한이 없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마치 이것이 확정적인 것처럼 말씀 주시는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1심 재판부가 본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구해보자고 하는데 이 판단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즉시 상고를 한다면 상급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판단이 이루어질 것인데 왜 그 부분을 확인받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다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아직 검찰의 석방 지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저희가 이제 쉽사리 전망할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윤 대통령이 석방이 된다면 또 직접 메시지를 내고 여론전을 하는 게 탄핵 심판을 앞서서 헌재를 자극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론전, 메시지 그런 걸 다 떠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1월 그 추운 새벽 밤새워 가면서 관절을 지켰던 많은 분들 그리고 대통령이 한 개인 본인을 지키겠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와서 감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의 그 과정 속에서 절차적 정당성, 절차적 어떤 그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치와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본인의 어떤 구속의 취소와 탄핵의 어떤 기각이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뭔가 법치를 세우는 하나의 어떤 일환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거지 본인이 석방되기 때문에 그런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차원은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